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러 그 지자체의 기금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들을 좀 통합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 운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방소멸과 관련돼 있는 또는 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 있는 여러 몇 가지 기금이 있고 이런 기금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방소멸과 관련돼 있는 어떤 기금들을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또 지방소멸방지기금, 대응기금이죠. 고향사랑기부금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기금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소멸 방지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고향사랑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규모도 아직 그렇게 기금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고 또 지자체도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답례품을 많이 줄 건지 어떤 답례품을 줄 건지 또 모으는 데에만 지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뭐 그거를 평가해 보겠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선 뭐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이제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지방자치단체 이제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죠.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지자체 자체 자율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감시라든지 견제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이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이제 나름대로 예산에 이제 편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 사용처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겠죠. 그 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지역 단체 사업 등 민간 거버넌스를 해결한다는 데 더 초점이 있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한시적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한 매년 1조 원 정도 지방소멸 위기 지역 뭐 이런 데다 이제 재원을 배분한다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지방재정 조정제도까지를 고려해서 지방소멸로 대별되는 비수도권의 어떤 위기 대응 방안이 마련이 필요한 건데 이런 지방소멸 대응 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사 사업이 포함된 균특회계 물론 이제 균특회계도 한 20년 정도 사실은 한 9조 원 정도 우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크게 지방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세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균투개교는 거의 늘지 않았다. 이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재원으로는 균특회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앞에서 얘기한,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 앞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재정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려 종합적인. 그다음에 이제 관련 타기금과 중복 사업의 운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효율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이런 비효율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또 그걸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그러니까 여러 기금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분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자체에서 행정조직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거버넌스를 이런 여러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어떤 거버넌스, 특히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가운데 있는 광역정부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런 노력을 위해서는 정치적 리스크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뭐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방 정부가 이제 지방 자치단체 장들이 그
우리 이제 정당 추천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이 다른 정당에서 지자체장이 이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이전 지자체 단체장들이 했던 정책들을 막 뒤엎고 오히려 없애버리고 뒤엎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리스크들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어떤 정당의 추천을 받은 단체장이 시행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이제 정당이 달라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